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의 준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52페이지고요. 52페이지 펼쳐보시면 이미 펼치셨죠? 펼치셨나요? 좋습니다. 3번 회계의 준환 과정 이렇게 나오고요. 회계라는 거는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하고 뭐 전기하고 시산표 만들고 재무제표 만들고 이런 게 계속 순환이 돼요. 그 순환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5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회계는 뭐 하는데 반복된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된다. 뭐 그런 것만 아시면 되고요. 거래가 일단 발생하면 그 거래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분개를 하는 거 차변에 뭐 대변에 뭐 거래를 기록하는 거죠. 분개장이라는 곳에 기록을 하고요. 분개장에 기록을 한 다음에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곳에 옮겨 적는데 이걸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분개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것 전기라고 하고요. 총계정 원장 그냥 원장이라고도 합니다. 원장, 총계정 원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장부를 만드는데 시산표라는 표를 만듭니다. 총계정 원장에 있는 그걸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결과만 모아서 한데 모아놓은 게 시산표라고 하는데요. 수정전이 있고 수정후가 있어요. 그럼 수정을 하겠죠. 수정전을 수정분개하면 수정후가 돼가지고 이 시산표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재무제표 5가지 뭐가 있다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그런 걸 결과로 만드는 거죠. 이 순서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 가끔 나오니까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왜 암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거래를 기록을 해야죠. 기록하는 거를 분개라고 하고요. 분개해서, 그 다음에 분개의 결과를 계정 과목별로 모아서 총계정 원장이라는 곳에 모은 다음에는 표를 만든다. 수정전, 수정 후. 결과, 마지막은 항상 재무제표다라는 거. 순서를 그냥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그 순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기록하는 게 분개한 거 계정과목별로 원장이라는 것을 모으고 그 다음에 수정전, 수정 후 마지막은 언제나 재무제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거래 분개 정기가 나옵니다. 회계상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개념이 좀 달라요.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 증감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이 있는 거를 다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화재, 불이 났다. 도둑 맞았다. 분실 그냥 잃어버렸다. 파손, 부서졌다. 이런 거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다 거래입니다. 자산이 다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고, 매출 매입, 팔고 사고 당연히 거래죠. 채무의 지급, 채무는 갚아야 될 의무, 채무 지급, 돈이 나가죠. 거래입니다. 채권의 회수, 채권은 받을 권리입니다. 돈이 들어오죠. 당연히 거래입니다. 이자 지급, 돈이 나갑니다. 당연히 거래입니다. 급여 지급,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주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죠. 당연히 거래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다 거래입니다. 주의할 게 이거, 불 나오고 도둑 맞고 잊어버리고 부서진 거 이런 것도 회계상으로는 거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채용, 뭐 계약, 담보, 주문 이런 것들은 네 글자로 첫 글자 따면 채담주계라고 합니다. 채담주계, 채용, 담보, 주문, 계약, 채용, 담보, 주문, 계약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럼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돼요. 직원 채용하는 거는 면접 보고 내일까지 출근하세요. 돈 안 들죠.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하는 거. 담보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 잡히는 걸 말합니다.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거래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거래지만, 그냥 담보 제공하는 것 자체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에 사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은 또 거래가 아니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 자체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 계약으로 인해서 뭐 손해나 이익이 발생했다. 그때서야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담주계,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 다음에 거래 판례조 나옵니다. 분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8가지 요소가 있다. 그런 건데요. 차변이 4개, 대변이 4개. 차변, 장부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장부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거꾸로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회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런 걸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외우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분개를 많이 해보시면 뭐 저절로 감이 생겨서 알게 되는 부분이죠. 비용은 또 차변에 발생하고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차변 합계, 차변 모조리 합해서 어떤 합계 금액이 나오면 대변을 모조리 합한 합계 금액과 항상 동일한 금액이 된다라는 것까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뭐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거 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차변 대변,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자산 증가,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바로바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 대답,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든지 혼자 계신다면 말로 해보시든지 말로 해보는 게 효과가 좀 크긴 해요. 한번 내적 대답이든 실제 대답이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증가는 어디에 올까요?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감소, 대변. 자본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제가 틀리게 대답해도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일부러 틀리게 말한 겁니다. 자본 감소, 차변이죠. 부채 감소,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 자산 증가, 대변인가요? 차변이죠. 좋습니다. 비용 발생, 대변? 차변. 수익 발생, 대변. 그렇죠. 좋습니다. 어디에 가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차변인지 대변인지.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이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은 역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래 8요소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일 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산은 차변의 증가, 그래서 크게 그렸고 부채 자본은 대변의 증가, 그래서 대변을 크게 그렸고 비용은 차변이죠. 수익 대변. 그래서 차변인지 어디가 차변이고 어디가 대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잔액이 차기로 이월되지만 수익 비용 계정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 단기에 순이익으로 대체되어 소멸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산 부채 자본은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자산은 현금이죠. 또는 건물, 토지, 기계장치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채도 금액으로 눈에 보입니다. 통장에 마이너스 갚아야 될 거 이런 거로 눈에 보여요. 자본은 그냥 자산 빼기 부채인 거죠. 다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익 비용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돈으로 들어오죠.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현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비용은 어떻게 나가나요? 돈이 나가는 게 비용인데 돈으로 나가죠. 현금으로 나갑니다. 자산이 나가는 거죠. 또는 부채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게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은 따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다음 기, 차기로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가 없어요. 그 해 그냥 다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소멸된다. 그런데 자산 부채 자본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통장에 100만 원 있으면 따로 쓰지 않으면 내일 또 100만 원 있겠죠. 내년까지 쓰지 않으면 내년에도 100만 원 있을 겁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월시킨다. 이게 차기 이월입니다. 차기로 이월시킨다. 가만히 두면 내년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이월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 비용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이거는 이월된다. 근데 수익 비용은 손익계 나눠서 있는 수익 비용 소멸 그냥 돼버린다.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역시 표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의 이중성.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상 거래 아까 봤죠?
뭐 파손, 뭐 도난, 분실, 화재 이런 것도 다 회계상 거래입니다.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성질이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1,000원짜리 뭐 볼펜을 하나 샀다. 볼펜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을 샀으면 차변에 소모품. 볼펜 소모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적습니다. 1,000원. 이렇게 현금 줬다. 그럼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런 분기에만 보면 차변, 대변 이런 분기에만 보면 우리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기장에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하는 거예요. 아, 소모품을 샀네. 소모품 샀는데 현금 주고 샀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소모품이 뭐 볼펜이었는지 A4지였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 돈 1,000원 주고 소모품을 샀구나라는 거는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차변에도 1,000원, 대변에도 1,000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 이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성질,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다. 역시 분계라는 것은 복식복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 다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대차평균의 원리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이게 중요합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하는 원리, 이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니까 모든 차변을 다 더하고 모든 대변을 다 더해도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인 거죠. 장보의 오른쪽과 왼쪽,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은 그 합계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개념만 아시면 되세요. 넘어갑니다. 분계와 전기. 분계와 전기. 분계라는 거는 그냥 거래가 일어나면 바로 적는 겁니다. 적는 게 분계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줄 것입니다. 이를 장보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것을 분계라고 하고 또 회계처리라고도 합니다. 회계처리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한데 뭐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분계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계장에 분계한 후 분계한 것을 줄 것입니다. 계정과목별로, 계정과목 동그라미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옮겨 적는데 이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하고, 이때 옮겨 적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은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념을 뭐 묻는 다음 중 개념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렵지 않아요. 자주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분계라는 거는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를 바로 적는 것. 총계정 원장은 분계장에 분계한 내용을 계정 과목별로 모아서 옮겨 적는 것. 그리고 그 옮겨 적는 과정을 정리가 되시죠? 표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분계의 개념 그대로 읽고요. 전기는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한다. 그런 거죠.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별로 집계한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열어보시면 주요부와 보조부가 나옵니다. 주요부는 2개고 보조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주요부가 이 2개라는 거.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즉 원장이 주요부다. 나머지는 모조리 다 보조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잡다한 이런 장부들이 많습니다. 회사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보조부고 주요부는 딱 2개밖에 없다. 분계장, 총계정 원장. 그래서 우리 수강 과정에서 52페이지 매니에 돌려보시면 그게 2개밖에 없어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분계장, 총계정 원장 2개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왜? 이게 2개가 주요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요부. 보조부들은 이 과정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중요하니까 주요부죠. 그래, 중요한 2개만 이 과정에 들어간다. 분계장, 총계정 원장. 그런 거죠. 그것만 아시면 되십니다. 뒤에 밑에 나오는 보조부. 이 보조부들은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다음 거래에서 사용되는 보조부
보조보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를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부만 보시면 됩니다. 분계장과 종계정원장이 있다. 그 밑에 54페이지 맨 위에 주요부여 보조부 나오고요. 표 바로 밑에 분계 연습이 나옵니다. 분계 연습 7개 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제 설명은 들으셔도 되고 그냥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제 얼굴이 마음에 든다, 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만 보시고,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잘생기지도 않은데 나이 많은 사람 얼굴 봐서 뭐합니까? 책을 같이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사례 1번입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현금 10,000원을 지급하였다.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는 말은 우리 회사로 기계장치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자산이죠, 기계장치. 자산이 들어올 때는 차변으로 들어옵니다. 차변에 기계장치 10,000원이죠.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대변에 현금 10,000원. 현금이 나갈 때는 항상 대변으로 나가죠. 자산이 감소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사례 2번. 외상 매입금 20,000원을 현금을 지급하여 상환하였다. 상환했단 말은 갚았다는 이야기죠.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뭔가를 샀다는 이야기죠. 현금을 지급하여 상환했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이 나가면 대변으로. 대변의 현금 20,000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외상 매입금은 갚아야 될 돈이니까 부채입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 외상 매입금 20,000원 차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똑같다. 사례 3번 종업원 급여 30,000원을 현금 지급. 현금은 대변으로 나가죠. 대변의 현금 30,000원. 차변에는 급여 그대로 써줍니다. 급여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비용은 차변. 4번으로 가겠습니다. 사례사 현금 40,000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사장님이 회사한테 40,000원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이니까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온다. 차변 현금 40,000원. 현금이 나갈 때는 대변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차변으로 들어오죠. 이거는 자본금입니다. 40,000원. 사장님이 회사에 현금을 준다, 돈을 준다. 그건 자본금이에요. 사례 5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 들어오네요. 차변으로 들어오죠. 현금이 들어올 때는 차변으로. 얼마? 50,000원.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이자입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 50,000원. 수익은 대변이죠.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6번입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60,000원을 차입했다는 말은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죠. 은행에서 우리 회사로 60,000원을 돈을 준 겁니다. 현금이 들어올 때는 차변으로 들어오죠. 차변의 현금 60,000원. 대변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한, 부채 발생한 대변이죠. 차입금 60,000원. 사례 7번. 거래처에 매출한 외상 매출금 70,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예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70,000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매출할 때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매출할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발생하는데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회수할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대신에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사례 1번부터 7번까지를 봤는데요. 기존에 회계학을 좀 공부했다, 분계를 좀 할 줄 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너무 쉬운 분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그래도 연습장에 한 번씩 분계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회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자산 증가,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네,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네, 차입금이니까 부채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한번 한 2번 정도만 연습장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